안녕하십니까, 한결선입니다. 오늘은 자산 가치에 주목할 만한 최근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될 텐데요. 뭐 여러 가지 재료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PBR이라고 하죠. 1주당 자산 가치로 본다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데 그 종목 관련해서 쓸만한, 그리고 이제 중장기 조정 시에 좀 저가, 역사적 저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잡아볼 만한 종목들 체크를 좀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자산 가치에 좀 주목하자라고 했는데요. 사실 업황 자체는 안 좋아요. 뭐 이미,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한테 인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자, 일단 최근 좀 이슈를 좀 한번 볼게요.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요즘 뭐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가 좀 난리죠. 일단 뭐 중국산 모든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사실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좀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철강 산업들이 뭐 중국산 이제 덤핑 경쟁이 많이 펼쳐지면서 그 국내 업체보다는 오히려 가격이 싸면서 국내 업체 피해를 많이 보는데, 사실 이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게요. 뭐 그만큼 싸게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변, 쉽게 말하면은 그 도금 강판을 만드는 그런 업체에서는 싸게 들어온 측면이 없잖아 있죠. 하지만 국내 업체들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열연 강판이 뭐냐면요, 우리가 철강을 생산한 다음에 그 철강에 대해서 압축을 해가지고 판재를 만들어서 자동차나 선박, 특히 이제 건설용 H빔에 사용되는 이제 그런 강판인데, 아마 화물차들 큰 이제 그 열연 강판 롤을 싣고 다니는 거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중국산 덤핑이 많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뭐 국내 업체들이 최근 뉴스에도 보다시피 중국산 덤핑을 규제하네 뭐하네. 하지만 이제 또 일부에서는 반대를 하죠. 왜냐? 도금강판 쪽으로는 아니 싼 물건들 들어오는데 니네가 왜 여기에 반대를 하느냐, 뭐 이렇게 지금 말들이 되게 많고, 조선업체에서도 싼 후판을 쓰면 되는데 왜 이걸 가격 올리느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중국이 뭐 전 세계 시장 지금 철강 점유율 장악력이 엄청나죠. 그래서 이게 뭐 최근 이제 중국의 양회고 끝난 부분도 없지 있고, 양회에서 경기 부양책을 위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의 관세 영향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이 진행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구조조정 얼마나 감산할 거냐 이거죠. 근데 문제는 감산만이 과연 감산한다고 시장이 바로 살아나느냐? 또 이건 아니죠. 어쨌든 중국 업체들의 관세 부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내 업체들이 반사수혜를 부는 건 맞는데, 또 트럼프가 또 한국산 철강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버리면 말짱 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다 있다는 거 일단 알고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중국이 이제 감산을 하는데, 그동안에 중국이 감산했던 부분들 얼마큼 진행이 될 거냐. 그렇죠? 일단 감산을 하는 거니까 물량이 줄어드는 거는 우리나라한테 긍정적이죠. 하지만 길게 보면은 경기가 회복이 돼야 되고요. 철강 가격이 올라가야겠죠. 뭐 이런 이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보면요, 철강 업종들이 중국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중국이 그동안에 이제 감산했던 시절을 본다면 2016년도 한번 이제 감산을 한번 크게 단행을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 팬데믹 때죠. 그때 이제 워낙 그 경기들이 안 좋고 생산 물량이 줄어드니까 이때 감산을 실시를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중국 경기 안 좋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관세 폭탄 때리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 내수 경기 안 좋으니까 감산을 진행하면서 조강 생산량을 지금 줄이고 있는 거죠. 중국 내에서도 생산량이 없기 때문에 이제 덤핑도 어느 정도 이제 각국의 규제가 이제 강하게 들어오니까 밀어내기 수출이 안 되잖아요. 근데 중국도 관세를 부과해버리고,
따라서 중국이 더 이상 이제 감산하는 거는 뭐 사실 한 10분의 1 규모, 한 10% 정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좀 가격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일단 중국의 열연 가격의 도매가를 보면요.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차이나 크레딧 임펄스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6개월치 선행지수가 이제 바닥을 치고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아직 회복했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근본적으로. 예, 이 저점을 다지는 건 맞는데 뭐 소위 얘기해서 완벽하게 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확인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바닥 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중국의 감산이 국내 철강 업종들의 일단 반사세를 보는 건 맞다. 또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건 뭡니까? 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거는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 뭐 트럼프가 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2025년도 3월 31일부터 재개가 됩니다. 공매도 되면 어떻게 돼요? 예, 말 그대로 공매도는 비싼 주식을 공매도 치고 싼 주식을 매수합니다. 그렇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죠. 그쪽 종목에 이제 공매도를 칠 가능성들. 그래서 최근 대표적으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주가를 한번 보자고요. 주봉입니다. 물론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리튬 2차전지 사업을 하면서 주가가 크게 부각이 됐고 이렇게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철강 산업이 좋아서 올라갔다기보다는 2차전지 소재, 리튬 소재 쪽, 아르헨티나 리튬 호수에서 리튬을 추출해서 공급하는 요 소재 산업 때문에 부각이 된 건 맞는데 철강 업종의 기본적인 그 산업 자체만 놓고 본다면 주가는 뭐예요? 우리가 소위 PBR이라고 하죠. PBR. 예. PBR로 놓고 본다면 BPS가 대략 한 60만 원 정도 되니까 PBR 한 0.5배 정도. 그렇죠? 예. PBR 한 0.5배 정도. 굉장히 싸죠. 따라서 물론 2차전지 산업들이 회복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주가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싸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고요. 좀 바닥권에서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본다면 해볼 만하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미 24만 원대 저점을 치고 기술적 반등이 나왔죠. 물론 이제 올라갔을 때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추격보다는 다시금 한번 눌림을 주거나 조정을 줄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철강산업 자체는 지금 시장 안 좋아요. 그리고 업황도 안 좋고 오죽하면 중국이 감산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근 PBR 소위 얘기해서 1주당 가격이 자산 가치도 못 미치는 대표적으로 은행 증권들이 있는데 얘들은 사실은 이제 고객 자산들을 이제 담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른 케이스고 자동차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상당히 힘든 거. 그리고 2차전지 캐즘 요것 때문에. 그 다음 따질 게 철강이에요. 철강. 건설 업황도 안 좋고 철강 업종도 안 좋고. 근데 금융주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들 제외하고는 철강이 제일 지금 업황도 안 좋고 많이 빠져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가격이 지금은 회복되진 않았지만은 아까도 이게 바닥을 치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요 타이밍에 올라선다면 확인만 된다면 주가는 바닥을 치고 올라가겠죠. 그렇죠? 따라서 역사적인 저점이라는 것을 본다면 충분히 조정시, 눌림시에 잡아볼 만하다. 대신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조금 바닥권에서 가져가는 그런 전략으로 본다면 괜찮죠. 그래서 최근 주가를 보니까 현대제철이 0.25배예요. 포스코홀딩스는 대략 한 0.5배까지는 아니고 0.45배 정도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포스코의 계열사들, 포스코 DX나 포스코 슬리온, 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수혜를 받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건 포스코홀딩스죠. 그래서 주가 흐름을 잠깐 보면은 최근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24만 원, 저점은 다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24만 원이 뭐예요? 3년 전 가격대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역사적인 저점을 확인했다. 따라서 조정 시에 충분히 우리가 가져갈 만한, 그리고 2차전지 산업들도 전기차 캐즘이 살아나려면 물론 트럼프 관세, 전기차에 대한 관세나 전기차 뭐 혜택을 지금 IRA를 지금 축소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안 좋긴 하지만 요 2차전지 소재 쪽의 산업들도 당장은 아니지만 6개월에서 1년 내에 회복될 수 있다면 이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다음에 현대제철. 주가상으로 본다면 주봉상 본다면 역사적인 저점들을 다지고 있죠. 과거 이 팬데믹 때 이때 뭐 약간 특이한 케이스니까 이때를 제외한다면 일부 요 25,000원을 살짝 내려왔지만 2만원까지 내려왔지만 요거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 역사적 저점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일봉상으로도 단기적으로는 2만원대에서 지금 3만원대 얼추 한 30-40% 반등이 나왔죠. 근데 아직 업황 자체가 회복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치고 가진 못할 거예요. 다시 한번 조정을 줄 가능성들. 이럴 경우 충분히 현대제철도 저점권에서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전기차가 회복이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감산 영향이 일단 1차적으로 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감산,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의 관세 부과, 그렇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LNG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얼마큼 진행이 될지, 수익성이 얼마큼 나올지 모르지만 뭐 포스코홀딩스도 아마 참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국내 철강 업체들이나 자원개발 업체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철강 가격에 대한 동향인데 일단은 최근 철강 업종들의 도매가가 지금 더 이상 빠지진 않고 있어요. 그렇죠?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바닥을 다진 건 맞아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회복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뭐 당장 그 급등주를 노리는 그런 분들한테는 좀 어울리진 않지만 직장인이나 좀 편안하게 바닥권에서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본다면 해볼만 하다. 편안하게, 안전하게. 또 2025년도 3월 달에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에 어떤 그 자산 가치주, 그 다음에 저퍼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는 의외로 이런 종목들이 좀 추가적인 부분들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뭐 포스코 그룹 홀딩스 얘기도 나온 김에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을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포스코 홀딩스 말고 대표적으로 같은 철강 업종인 포스코 스틸리온. 이미 얘는 저점을 치고 3만원대부터 5만원 터치를 했습니다. 그죠? 야, 뭐 3만원에서 5만원이면 꽤 올라갔죠, 단기적으로. 물론 이제 알래스카나 최근에 감산 정책에 대한 수익 기대감들 있기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좀 조정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 포스코 DX 원래 이제 포스코의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IT 섹터를 맡고 있는 건데 포스코 그룹 쪽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얘도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좀 무겁다라고 한다라면은 포스코 스틸리온은 조금 단기간 너무 급등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포스코 DX 정도는 해볼만한 그런 가격 구간대.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로 본다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지만 현대제철. 근데 현대제철도 단기적으로는 뭐 차트 보듯이 2만원대에서 벌써 3만원을 터치를 했어요. 3만원대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 가치로 놓고 본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대신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매도가 본격화 재개가 된다면 자산 가치주들 부과가 될 텐데 이런 철강주들 또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그룹주들 이런 종목들이 다시금 부각이 될 가능성 그리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얼마큼 진행될지 여부 요거를 같이 보면서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저도 포스코 그룹을 상당히 좋아해요. 길게 본다면.
대신 이제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많이 좀 올랐다는 거. 기술적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보는 이런 전략으로 좀 시간을 가지고 길게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